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지주회사 CJ인데요. CJ 올리브영 IPO 모멘텀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 올리브영 IPO가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폭등까지는 아니고 꽤 올라간 상태이고, 그 비상장 자회사가 IPO를 할 때 모멘텀이 되는 이유는 장부가와 공모가 차익이 많이 날 때만 있습니다. 그 장부가가 올리브영이 한 545억 정도 되고 지분율이 51%인데요. 지금 공모가가 4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4조에다가 그리고 51.15%를 곱해야겠죠. 그럼 2조고 차익이 상당하죠. 그리고 만약에 3조라고 해도 그러면 1.5조죠. 1.5조에다가 540억 빼도 차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CJ는 지주회사니까 우리가 아는 자회사가 다 있고요. 제일제당이 비중이 상당히 크고 생명공학도 있고 물류 신유통이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이제 대한통운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요. 그럼 올리브영 IPO를 왜 하는가? 제일 큰 건 이거죠. 승계 작업. 그 지금 4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IPO 할 때 지분을 매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현금을 갖고 지주회사인 CJ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분 매각해서 최고가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한 거고, 근데 2022년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경쟁사가 철수하면서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마켓쉐어가 85%, 매장수 기준으로, 그리고 HMB 시장에서.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자, 그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겠죠. 그리고 또 관광을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1인당 소비 금액이 크다고 하죠. 일본인은 철저히 재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또 H&B 스토어가 매장이 지금 1300개 정도 되는데 성장이 고점이 아니냐. 오프라인 매장이요. 그래서 보통 IPO를 하는 시점이 실적이 고점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시총 4조를 목표로.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는 어떻게 있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겹칠 경우, 뭐, 또 오프라인 매장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고요. 주주 구성을 보면, CJ가 제일 많고요. 또, 사모펀드가 22.56%,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소노, 또, 또 이 경우 이렇게 4세죠. 4세들이 갖고 있고, 상장 이후에 이제 지분 매각으로 증여 승계 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버행 이슈가 없다로 받아들였거든요. 보통 상장을 할 때 오버행 물량이 얼마나 있냐,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싶어 한다. 4조가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실적을 매출액이 가장 적습니다. 쿠팡까지 비교를 해보면 쿠팡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쿠팡은 적자고 신세계가 매출은 롯데쇼핑의 절반 정도인데 근데 이익률이 좋고요. 롯데쇼핑은 근데 이제 할인점이 들어가서 좀 이거를 사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또 잘라서 이렇게 실적을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신세계보다도 높죠. 그래서 올리브영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총을 4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3조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IPO 할 때 HMB 플랫폼을 강조를 해야 돼요.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러니까 뭐 시장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무난했겠지만 타이밍이 약간 늦었죠. 근데 지금 전통 소매 유통업체로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되고 시장 점유율 85% 독보적인 1위 사업자를 강조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뭐 더 이상 좋아질 게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2020년 말에 기업 가치가 1.84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가 4,141억 투자하면서 지분율을 뭐 얼만큼 가져갔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당시의 영업이익이 1,001억 근데 작년이 2,740억 2.7배가 늘었죠. 그렇게 되면은 4조 가능성이 뭐 단순하게 보면 없지는 않죠. 뭐 EB, EBITDA로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장 요인을 보면 일단 1999년 11월에 신사동 1호점을 오픈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08년 정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낸 거로 알고 있고 왜 성장을 했을까 갑자기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러니까 뭐챗 GPT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어떤 뭐 테슬 전기차도 그렇고 새로운 문물이 세상을 바꿔놨을 때 굉장히 예상치 못한 업종에서 수혜를 받는 거죠. 예상치 못한 기업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화장품 성분을 직접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로드샵은 특정 브랜드만 구매 가능한데 사실 비교해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발길이 점차 쏠렸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18년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몰을 신설하고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컸죠. 코로나 전에 실시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적중을 한 거죠. 18년 말에 시작을 했죠.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한다. 지금은 이제 쿠팡이나 다 익숙하지만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하는 게 굉장히 앞서갔던 거고요. 그리고 H&B 그 헬스 앤 뷰티 업계 중 유일하게 독립법인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걸 지적을 한 거죠. 올리브 네트워크스 소속으로 있다가 인적 분할돼서 그러니까 분할되니까 더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니까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H&B 스토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파는 그런 드러그 스토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형태를 들어온 거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수가 1100만 명이고 MAU가 334만 명. 그리고 2030 회원이 600만 명인데 구매액의 70%를 차지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이렇게 할증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앱 점유율이 70%다. 사용자 수 기준. 중요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판매 전략은 옴니 채널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건데 둘 다 오프라인은 오늘 드림 서비스로 그 온라인 주문을 하면 3시간 이내에 배송. 해서
온오프 연계를 하는 거고요. 온라인은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죠. 홈쇼핑 시대가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올영 라이브라는 걸로 MZ세대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24.5%다. 그리고 직영 위주로 이제 매장이 많이 있고요. 뭐 매출, 점포당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른 거죠. 다만 지점이 포화되어 있다. 800개에서 1074개, 1200개에서 작년에 1300개. 그러니까 더 이상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확대와 프리미엄 수요를 창출하는 걸 노리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비중 추이는 늘고 있는데 한 25% 정도에서 이제 정체된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강조할 수 있겠죠. IPO를 할 때. 그 해외 진출은 사실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하는 건 어렵다. 그 적자 지속. 그래서 온라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라쿠텐, 티몰, 카오라 다 중국인데 이건 일본이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했고 역직과 PB를 확대를 하겠다. 최근에 올해 결정한 게 중동 진출하겠다. PB 브랜드로. 뭐 큰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18년도 이후에 보면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루었다. 매출이 연평균 매출이 CAGR 14%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단식 상승. 대단하죠. 22년 매출이 32% 증가, 영업이익은 98% 증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커요. 18년도에서 22년 사이에 비교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였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망한 자영업자도 많고, 타격을 타격을 입은 기업도 많지만, 올리브영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경쟁사가 철수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85%. GSE 리테일의 랄라블라.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17년 만에 철수를 했고,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롭스 또 폐점하였고요. 신세계가 하는 그 매장도 있었는데 뭐 철수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일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컸다. 코로나 때 난리였잖아요. 비대면. 그리고 구매한 화장품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서비스, 탑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락인 효과. 중요하죠.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 이게 대세죠, 요즘에는. 좀 약간 개별화된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3.5배 늘고 주문액도 6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비중이 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상반기 시청자 중에 80%가 MZ세대고, 그래서 올영 라이브를 개편하면서 IP를 육성을 했고, 그래서 올리브 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개인화된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락인 효과, 멤버십 혜택으로 할인 배송 쿠폰, 또 모바일 선물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한다. 매장이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되지만 이렇게 거의 뭐 독점 사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공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코로나 때 이제 18년도부터 좋아지다가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었다. 경쟁사가 무너지면서 실적이 더 급격히 좋아졌고요. 오늘 드림 당일 배송, 올영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이미 최적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유통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년간 적자 검수하고 밀어붙였는데 경쟁사가 맞불 놓기에는 리스크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1,700개 매장, 당사는 작년에 1,300개. 스타벅스랑 비슷하죠. 높은 직영 비중. 그러니까 직영이 많으면은 비용 문제가 있지만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드림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지금 그리고 화장품 쪽이, 뷰티 쪽이
스몰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취향이 중요해서 매스가 아닌 거죠.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여기 뭐 쿠팡도 그렇다고 하죠. 쿠팡에 입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뭐 뭐라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히트치면. 그러니까 여기도 올리브영도 많은 이제 뷰티 업체가 있는데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여기 입점하게 되면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일반인 기준으로.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확보한다. 강력한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 브랜드 등용문이 됐고, 많은 뭐 일본의 어떤 모모 브랜드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죠. 다음 편에는 뭐 목표가 결국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니까 올리브영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CJ니까 지주회사 그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또 자회사 뭐 CJ 프레시웨이, CGV, 뭐 제일제당 여러 회사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